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온열 질환자가 정말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주의하시고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최근 러브버그 탓에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정말 고통스러웠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 몇몇 방송에서 러브버그 천적 등장했다라면서 참새가 러브버그를 만나게 저렇게 먹어대는 장면을 저렇게 내보냈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거 AI로 만든 영상이었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정말 너무 정교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사고들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더더더더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재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김숙희 여사가 박지은 변호사님 정말 대한민국 최고 배우래요 하신 한수빈님. 그렇습니다. 자, 전북 김제입니다. 차 뒷유리가 없어요. 테이프로 저렇게 칭칭 감아놨지 뭡니까. 어지간하면 수리 좀 하고 다녀라 하신 김선미님. 자, 남양주 덕소인데요. 어떤 아저씨가 저렇게 짐칸에 있어요. 이 무더위에 말이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위험하고 저거 불법입니다 하신 김동국님. 자, 대구 성서입니다. 여중생 아이들이 어른들이 옆에 있어도 어찌나 그냥 쌍욕을 하는지. 우리 딸이 학교 선생인데 참 애들 가르치기 힘들겠다 싶습니다 하신 김미정님. 자, 60 후반에 우리 아빠가요 배달일 하세요. 의정부 용현동 한 아파트에 가셨는데 엘베 공사를 하더랍니다. 20층 사는 고객에게 1층까지 내려와 줄 수 없냐 했더니 다리 다쳐서 못 가요 했다나요? 결국 이 더위에 우리 아버지 20층까지 계단으로 가셨어요. 누군지 몰라도 당신 정말 너무합니다 하신 김나래님. 자, 울산의 이주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반 뉴스 신호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식당 구석에서 퍽퍽입니다. 자, 한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구석에 서서 말다툼을 벌이는 남녀입니다. 자, 여성이 나가려고 하니까 남성이 휙 내던집니다. 자, 그리고는 쓰러진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힘겹게 일어난 여성이 다시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예 통로를 막아서면서 계속 위협을 하는 남자. 자, 잠시 뒤 주변 직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자, 그런데도 남성은 계속 씩씩거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죠. 자, 왠지 이거 교제폭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맞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4월 제보자가 남성을 만난 지 약 5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요. 남성은 경기도 광주에서 고깃집을 열게 됐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여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남성이 제보자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제보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이 남자친구한테 가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제보자가 못 가게 막고 또 발로 차고 휴대전화까지 부수면서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당시 가게 밖에 있던 직원들이 큰 소리를 듣고 와서 제보자를 구해주면서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지만요. 이 제보자의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떤 경우도 이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날 이 남성이 막 싹싹 빌길래 그때 용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동안 수차례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막 용서를 굴면서 싹싹 빌어서 결국엔 또 고소 취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 몇 개월가량 더 사귀다가 헤어지긴 했는데 그때 어떤 심리적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고소를 같은 일을 가지고 또 고소하기가 어려운 거고 상대방인 남성도 그 사실을 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분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토킹 같은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일단 없다는 거가 최소한의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뭐 민사소송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냥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경비원은 에어컨 앞에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황당한 어느 메신저 내용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입주민 단체 톡방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아이 등원시키는데 아니 글쎄 경비원 아저씨가 에어컨 앞에서 바람을 솔솔 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등원 시간에 나와주시라 그렇게 부탁했거늘 결국 다른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 아이 챙겨줬다니까요. 라고 장문에 저렇게 글을 남긴 건데요. 이거 혹시 동네 사람들 저한테 욕 좀 바가지로 해주세요 하고 올린 건가요? 자, 이게 사실 저걸 올린다 해가지고 그래 잘했어요 할 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지금 학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이제 올린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아침에 가다 보니까 등원 안 시켜주고 경비 아저씨가 시원한 에어컨을 바람 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 건물에 다른 경비 아저씨가 옮겼다라고 장문에 대화방에 지금 올렸던 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비판 댓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좀 보면 당연한 거죠.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본다. 박 변호사님, 요즘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주차 이것도 못 맡겨요. 주차를 왜 맡깁니까? 네 차입니다. 내 차. 그분 차가 아닙니다. 아이도 당신 아이지요. 당연히 안 되는 거. 해준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안 해준다 해가지고만 걸린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정말 소중하면 직접 등하원 시켜라. 뭔 소리냐라고 좀 정신 차려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이건 정말 토 쏠리는 얘기네요. 양 변호사님, 다른 입주민들이 저렇게 비판, 성토를 하셨다는데 집단 지성은 살아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런 댓글들 몇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니 본인의 등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하길래 그럼 저도 한번 더 보면 그러면 본인은 에어컨인 데서 나오지 안 나왔던 거 아닌가 애 엄마는. 그리고 경비원분이 에어컨 쐰다는 것도 사실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얼마나 더위에 제대로 경비원 계신 분이 마련 안 됐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집단 지성이 좀 다행이고요.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지적되면서 경비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정말 부탁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참 이런 사람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그런데 버스기사 손에 들린 저것은 바로 휴대폰! 한 손으로 화면을 휙휙휙휙 까똥 열어서 뭔가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양손을 떼고서 타자를 치고 앉았네 지금. 아이고 참말로 별 걱정 다 하네. 나 이래봬도 20년 무사고 운전이야. 박 변호사님, 21년째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운전이에요. 20년 하루째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게 공항버스이거든요. 지금 보면 차선을 변경할 때도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이게 변경할 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대로 지금 보면서 운전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풍경이 좋으니까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또 올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운전에 신경 쓰기보다는 휴대전화나 다른 거에 좀 신경 쓰는 모양새고 결국은 회사에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니까 기사 잘못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직 처리가 됐다라고 해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운전자들한테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 사진 이어갑니다. 자, 어느 해수욕장 앞 공용 주차장 주차된 차들 사이 한 칸 떡하니 차지한 저 텐트. 그 텐트 주인이 드릴을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쏙쏙. 자, 그리고는 그 안에 고정핀을 넣고 쾅쾅. 나중에 텐트 거들 때 저 양반 구멍도 메우고 가는 걸까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5월 그 경남 거제에 있는 해수욕장 공공주차장에서 어느 남성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텐트를 고정하려면 그 텐트 팩을 박기 위해서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요. 그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공공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 박는 실제 상황이라면서 올렸는데 이거 상식에 구멍이 났다고 하지만 양심이 구멍이 난 건데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나갈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은 공용 물건 손상죄로 5년 이하 징역. 요거는 신고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까요? 저런 분들을 보면 그냥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아스팔트는 저렇게 훼손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은배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입니다, 범죄. 단순하게 나쁘다, 인상 찌푸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끔하게 좀 경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주차장에 왜 텐트를 쳐 그리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마귀를 쫓았을 뿐인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는데요.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친구 몸에 사마귀가 붙어 있어서 털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마귀가 털어준 방향과 반대로 날아가더니 6m 정도 떨어진 어느 아주머니에게 날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피하려다가 수영장 기둥에 머리를 세게 박으셨지만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못 본 척은 할 수 없으니까 다가가서 괜찮으신지 병원에 가시겠는지 물었는데요. 아주머니는 계속 머리를 만지시더니 안전요원에게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 안전요원이 다가와서는 수영장 문제는 아니니까 개인끼리 처리하셔야 된다면서 제 번호를 받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혹이라서 약 받고 끝났다면서 나한테 보상 요구권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법대로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진짜로 잘못한 건가 헷갈립니다. 벌레가 그쪽으로 갈 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걱정을 한 건데 정말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남성입니다. 아니,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뭘 법대로 해? 내가 아줌마한테 사마귀를 일부러 던진 것도 아니고 지가 휙 유턴해서 날아간 걸. 나보고 어쩌라고. 사마귀 그거 익충이야, 익충. 러브버그처럼. 그리고 막말로 무슨 혹 좀 난 거 갖고 보상 요구권이 왜 나와요? 아줌마, 호랑이 연고 그거 꾸준히 발라봐. 그냥 확 가라앉아,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아니 들어보세요. 다음 아주머니입니다. 어머머머, 이 양반 이 말하는 거 좀 봐. 사마귀가 익충이면 뭐가 다른데. 그리고 아저씨 당구 안 쳐봤어? 쓰리 쿠션 몰라? 애초에 아저씨가 친구 몸에서 그거 털어내지만 않았으면 얘가 나한테 날라올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아저씨도 뜨끔하니까 나한테 괜찮냐고 와서 한 거 아니야. 아무튼 나 진단서 끊어놨으니까 알아서 해. X입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에 붙어 있는 사마귀를 툭 털었는데 사마귀가 반대로 날아가서 6m 날아갔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의 그 사마귀를 집어 던진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사마귀가 날아가서 가줌을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피해다가 다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미안하다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민사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두 변호사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 또 진행까지 해주시네요,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이게 법률 얘기를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부분입니다. 과실은 사실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하는데 사마귀가 너 일로 뛰어라 이렇게 예견하거나 이렇게 지시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과실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연관성, 인과관계도 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태웠기 때문에 저렇게 다쳤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불행한 일, 해프닝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법적 책임을 묻는 어떤 과실 책임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불행한 일. 진짜 저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예. 저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저 남성분이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간섭해야 될 때 멀리하게 됩니다. 맞아. 괜히 엉뚱한 일에 얽혀가지고 나 피해볼까 봐. 아니 진짜 그냥 다 떠나서 저게 어떻게 이 남자분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기 처음에 나온 것도 기가 막힌 게 그 구조한테 가서 니네가 사마귀 관리 잘못했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원도 뭔가 어떻게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약간 떠넘긴 건데 저 사마귀를 탓하세요. 그냥.
사마귀 그냥 발로 콕.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사연자가 모른 척을 안 한 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 퉁명스럽게 법적 보상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금돌땡님, 법대로 처리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무기마루님, 저게 왜 남자 책임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님은 잘못은 했죠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나타난 중년 남성. 젊은 남성 2명과 실랑이가 붙더니 이내 과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저 휘발유는 한번 맞춰보세요. 휘발유인지 아닌지. 오우, 씨발. 바로 불면 되겠네요. 왜 이분이 왜 강화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앞에 협박해가지고. 불을 지르러 왔다는 남성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저항했고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체포됐는데요.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예,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제보 사건인데, 자, 화목했던 가족이 외삼촌 때문에 지금 풍비박산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어머니하고 동생도 가까운 곳에 사신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외삼촌인 거죠. 근데 그 외삼촌을 어머니가 또 아이 키우다시피 해서 결국에는 이 남매하고 이 외삼촌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 이 외삼촌이 나도 말년에는 제주도 내려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좀 불려야 되니까, 목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식 투자하는 걸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게 주식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괜히 저기 뭐 외삼촌이 모아놓은 그 돈까지 날릴까 싶어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게 기분이 나빴든지 아예 연락이 끊겼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나다가 다시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자, 2천만 원을 빌려달라도 아니고 달라고 요구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외삼촌이 이제 주식 때문에 왠지 갑자기 1년 만에 연락을 해서 2천만 원을 내놔라.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딱 잘라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 너희들 조카들한테 미안하지만 금액은 좀 달라졌습니다. 842만 원 보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그 어머니죠. 제보자 어머니. 그러니까 이 외삼촌한테 누나한테 병원비 같은 걸 대줬는데 이것을 내역을 정리해서 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 쓴 돈이 이 정도니까 예, 다시 토해내. 임플란트 비용 그리고 뭐 허리 치료기 비용 등등의 돈을 842만 원이니까 좀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죠. 사실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냥 어쩌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준 건데 외삼촌이 선물 같은 걸로 나중에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것을 돌려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외삼촌이 비꼬지 마라. 내일까지 보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좀 황당합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나날에 나눠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삼촌은 막무가내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내일까지 입금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11시 43분경에 이 외삼촌이 제보자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너도 내 삶이 편치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 분명히 오늘까지 842만 원을 보내달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릴까 봐서. 예. 출동한 경찰이 그 외삼촌을 경고한 다음에 정신병원에 강제를 입원시켰기 때문에 한밤의 소동은 저렇게 끝나게 됐던 것이죠.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자, 지금 이 사진의 앵글이 말이죠. 어딘가 이제 옥상 같은 데 올라서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을 보내면서 난 분명히 돈 보내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외삼촌 이 양반이 혹시 자 아무튼 강제 입원이 되면서 그렇게 한밤의 소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시름 놨죠. 하지만 얼마 뒤 제보자와 가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주행 비행기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왜냐면 그렇게 지냈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한 모습을 저희가 처음 봤거든요. 그냥 티켓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설마 오진 않겠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이제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아침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자. 아시다시피 이 강제 입원 길어봤자 3일 정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온 외삼촌이 제주도 엄마 집에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가셨다는 거죠, 지금? 네, 외삼촌은 6월 22일 밤에 강제 입원이 되고 나서 25일에 퇴원을 했는데 제보자는 그날 외삼촌에게 돈을 보내고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건 사과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이 연락을 받고도 본인을 자극하지 말라면서요. 제주도에 있는 누나, 그러니까 제보자 어머니죠. 이 누나 아파트에 가서 몸에 불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과거 가족들이랑 잘 지냈던 이 외삼촌의 돌변한 모습이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실제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인 6월 30일에 제보자는 사촌 동생 이모의 딸에게 외삼촌이 다음 날에 제주도로 온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보자의 동생이 다음 날 아침부터 주차장에서 외삼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설마 외삼촌이 제주도까지 진짜 오겠어?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 만에 하나 몰라서 엄마 집에 가서 아침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날 오후 진짜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전날 연락을 받긴 했어요. 내일 내려간다, 제주도 간다.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동생은 아침부터 있고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제 휘발통 들고 이제 택시에서 이렇게 딱 내리는 걸 이제 동생이 보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죠. 휘발통을 옆에 놓고 있었고 가방에서 이제 뭐 찾고 있으니까 라이터다 해가지고 동생이 그때 이제 나 혼자 죽으려고 하는 건데 니네가 뭔데 이제 체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이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혹시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일단은 어머님은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동생은 그 집 앞에 주차장에서 아침부터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표 티켓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오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긴장을 했는데 오후 4시에 외삼촌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놀래가지고 이제 외삼촌에 다가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저 큰 통을 들고 오니까 저게 뭔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리려고 했었는데 가자마자 동생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있는 액체 통에 손을 뻗었습니다. 액체도 있었고 라이터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이 겨우겨우 제압을 했는데 가지고 온 액체는 신나였습니다. 겨우겨우 제압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막았는데 저렇게 제압한 다음에 경찰에 출동을 했거든요.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에서 외삼촌은 나 혼자 죽으려고 하는데 왜 니네가 이러냐, 니네가 뭔데 이러냐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압한 당사자는 조카군요. 예, 조카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제보자는 예. 남편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니 나 혼자 죽는데 왜 잡아가냐 이렇게 반발했다는 거예요. 아유 박 변호사님 진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한테.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있죠. 특수 협박죄예요. 위험한 물건, 뭐 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죽겠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고 7월 1일 날 체포되고 7월 3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고 지금 7월 7일에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아마 구속 사유 중에 뭐 범죄 중대성 이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 피해자들한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던 그런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두려움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풀려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 나오게 되면 또 저런 일을 반복하지 하지 않을까. 특히 어머니한테 그러지 않을까. 더 앙심을 품을 수도 그 있는 두려움이 거잖아요. 좀 있다고 하고요. 좀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이 외삼촌한테도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 사촌지간이겠죠. 이 외삼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답답하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처벌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수 협박죄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참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답답하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유명 셰프가 요리하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곤충인 개미를 음식 위에 얹어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선 개미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데 해당 음식은 1억 2천만 원어치 팔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에 개미가 들어있다. 사장님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막 반장픽 사건 만약에 제보하실 일 텐데요. 자, 그런데 그 음식점이 만약에 미슐랭 별을 받은 곳이라면, 그리고 셰프가 되게 유명인 사라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질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곳이 최근에 식약처에 적발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미를 써서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인 것이고요. 여기가 개미가 사실은 국내에서 식품 재료로는 이 판매가 안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개미를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9개월가량 일부 요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섞은 건 아니고 음식 위에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얹었다는 겁니다. 그럼 토핑처럼. 예. 그럼 이제 찍어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걸 찍어서 블로그, SNS 이런 데도 올리면서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고 이 외국인 셰프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요? 한국 식재료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요리들을 선보였던 사람입니다. 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자,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들으신 것처럼 적발이 된 겁니다. 식약처에서 이 적발 당시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 앞서 잠깐 보셨는데요. 자, 좀 더 긴 영상 만나보시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놨다가 한번 두 개 드셔보셨어요? 네. 어떤 맛 나요? 개미 자체가 원래 자체가 이 맛이에요. 네. 개미 향 때문에. 저거 언뜻 보면 약간 김가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콩, 쪼매난 콩. 예. 예, 신맛. 개미. 박 변호사님 개미 즐겨 드시나요? 저 어릴 때 예. 뭣도 모를 때 몇 마리는 먹어봤나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가지고 드셨어?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철이 들고는 먹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디서 드셨어요? 너무 어릴 때. 뭐 그냥. 모래에 있으니까 길 근데 가는. 이제 개미가 네. 신맛이 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먹어본 사람들의 좀 생각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칭찬하는 쪽도 있고 좀 못 먹겠다는 쪽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그 신맛 나는 개미, 아마 레몬 그라스 향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레몬 그라스. 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톡 터지는 식감, 톡 터지겠죠 개미가. 그리고 레몬 그라스 향이 난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먹고 싶다, 숟가락으로 좀 덮어 먹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맛있어서 더 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에 이 개미가 얹혀진 요리가 아주 대표 메뉴가 됐고요. 코스 요리로 이렇게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블로그에서 이 레스토랑에 대한 어떤 후기 글을 봤는데, 이 레스토랑 서버분이 개미를 많이 줄지 조금 줄지 물어봐서 한 마리만 주세요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맛있어서 이분이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 이 개미 요리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개미를 시중에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사용한 개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입니다. 건조된 개미를 제품이 니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제유품으로 반입했던 겁니다. 반입한 것인데, 근데 이 제작진이 이제 물어봤더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개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 레스토랑에서 그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를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거는 산미, 아까 개미, 사실은 개미를 못 먹어봤지 않습니까? 먹는 게 아니고 뒷공무니로 혀를 딱 대면은 신맛이 나긴 나요. 그러니까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그 손님에게 이제 제공한 건데 토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에게 개미를 드시겠어요? 물어봐서 드신다고 그러면 개미를 올리지만 안 드신다고 하면 식초를 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조사가 시작된 뒤로부터는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개미 사용을 즉시 중단을 했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개미를 사용할 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사용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개미한테서 개미산이라는 개미가 발산하는 산성 물질이 나오대요. 그래서 그 산미가 시큼한 맛이 느껴진다는 건데 아무튼 이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개미 대신 그냥 식초를 사용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이렇게 적발이 되고 나서 올해 1월 이후부터는 이 음식점에서 개미가 든 요리를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올라온 음식점 후기에 여전히 개미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개미가 제철이 아니라서 지난해 1월 실제 개미가 든 요리를 직접 맛본 유튜버 영상 그리고 지난 3월 식약처에 적발된 이후 이 음식점에 다녀온 유튜버의 영상 2개를 나란히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 개미예요, 진짜로? 네. 오, 진짜 개미다. 저희가 직접 채집한 개미입니다. 제가 이 개미를 CK 밑줄에 올려드릴 건데 혹시 개미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많이 올려주세요. 네, 많이 올려주세요. 드디어 한국에서 유명해졌던 이유 개미가 나왔습니다. 흥미식혜 오디식초로 만든 소르베 위에 개미를 올려주셨는데 개미가 제철이 아니라서 모양으로 찍어낸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가 제철이 있나? 나중에 셰프님께 여쭤보니 개미들 지금 추워서 다 땅속에서 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개미도 제철이 있군요. 그렇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개미가 사실 기대가 되니까 요것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들도 있고 저것을 좀 개미 모양으로 찍어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조금 개미 모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원래 진짜 개미. 이거 진짜 개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뷰쇼가 좀 다르니까 개미가 제철이 아니라 찍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 좀 센스 있게 물어봤대요. 개미가 이게 뭐 제철 무슨 과일입니까? 이 제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셰프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개미 겨울 뭐 추워서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찍어낸 거. 찍어낸 거죠. 너무 개미 같잖아요. 너무 개미 같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후기들 보면 이거 말고 개미 젤리를 또 대신 올려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데 이 직접 채집한 개미라고 했던 거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뭐 관악산이나 지리산, 설악산에서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게 불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요.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이나 태국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 채집하지 않고 해외에서 식용개미로 허가된 거를 구매한 것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개미가 제철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개미 젤리, 개미 모양의 젤리를 이렇게 얹어 드렸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상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1월에 이 식약처 단속에 걸린 이후로는 실제 개미를 쓸 수 없었으니까 그냥 젤리를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이분들이 손님들이 와서 개미 그 별미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철이 아니 뭐 이렇게 좀 달리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이게 근데 거의 4년 가까이 신고 한 번 들어가지 않고 영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작진이 식약처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누군가가 이 음식점을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된 게 아니고 이 식약처에서 뭐 블로그나 SNS에 올라온 내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적발을 하게 됐던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개미를 식용으로 신청한 사례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음식점에서 이 요리를 판매한 건 3년 9개월 정도인데 그동안 각종 예능에서는 이색 음식으로 소개돼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외국인 셰프가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요리를 판매하는 게 국내에서 불법인 거를 몰랐던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약처에서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한 식약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한 종류가 10개 정도 있는데요. 메뚜기와 백강잠, 식용누에, 밀웜, 쌍별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 점박이꽃 무지유충, 그리고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 그리고 풀무치 이렇게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거 꼭 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고 싶은데요. 저 중에 누에는 번데기잖아요. 많이 먹어봤을걸요? 아, 번데기? 아, 네. 번데기야 뭐 없어서 못 먹죠. 식용누에는 번데기니까. 누에 말고는 못 먹겠어요. 예. 아, 양 변호사님, 근데 여기 그동안 그러면 매출을 얼마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가 들어간 요리를 판매한 게 한 12,000회 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격으로 하면 물론 개미값이 아니라 그 요리 전체 가격입니다만 1억 2천만 원 가량에 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만 법대로만 따지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일단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 영업허가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고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개미 토핑 메뉴 자체는 만들지 말라고 한 상황, 또 이 개미 원료는 전량 폐기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 개미 요리 판매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식약처 기준은 그게 전부 불법적인 음식일 때 음식 가격 전체를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문제가 소매 가격으로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런 식품을 팔았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그러니까 법정형이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법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벌금도 이게 2배에서 5배까지이기 때문에 2억 4천 원에서 최대 6억까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재판에 아마 갈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나중에 사건 반장에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주차된 차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디캠을 단 경찰이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까요. 운전석은 텅 비어 있고 이 뒷좌석에는 어린 아이들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요. 그늘 하나 없는 이곳에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아유, 더워! 네, 경찰이 앞 유리를 이렇게 팍 깨고 잠금을 풀고 뒷좌석 문을 열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더위에 잔뜩 지쳐서 이렇게 축 늘어진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있습니다. 아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겨우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차에서 울고 있던 걸 사람들이 발견해서 신고한 건데요. 구조 당시 차 내부 온도가 무려 47도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방치한 아버지는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야,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테니스와 비슷한 구기 종목인 피클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한 선수가 공을 받아치려는 순간 아쉽게 받아쳤는데 저 공은 네트에 걸려버립니다. 자, 보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코트 밖 심판에게 다가갔어요. 라켓을 심판에게 휘두릅니다. 왜요? 왜? 심판을 마구 때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서서 선수를 막 팍팍 밀치는데요.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 저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분이 안 풀는지 막 심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글쎄요. 심판이 내린 실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행까지 한 거라고 하는데 네트에 걸렸잖아요.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심판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고요. 문제의 선수에게는 1년간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못해놓고선 왜 그래? 실력을 키워라. 성질 내지 말고. 다음 이어갑니다. 자, 아직 이른 저녁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저렇게 한가한데요. 뭐 한두 명이 앉아서 혼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불쑥 들어오더니 손님이 마시던 콜라를 쓱 잽싸게 자기 것처럼 훔쳐갑니다. 혹시 동생 아니에요? 아니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모두가 멍하니 밖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는데 멍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싶어서. 뭐야? 잠시 정적이라더니 왜? 눈빛을 교환하거든요. 왜? 웃습니다. 빵 터졌어요.
왜 뭐야? 왜냐하면 물건을 정리하고 또 사장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자 음료수를 훔친 남성이 좀 많이 유별난 동네 유명 인사랍니다. 결국 사장이 선심에게 다시 새 음료수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러고 저게 장난이라고 하고 사람들도 다 아니까 웃어 넘긴 겁니다. 박 변호사는 웃겨요 이게? 웃기진 않는데 저런 애들 한 명씩 있어요. 콜라 보면 몸소리 못 치는 친구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중국인가요? 무서워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남성이 한쪽 신발만 덜렁 신은 바로 이렇게 내보입니다. 옆을 돌아보니까요. 웬 커다란 개가 나머지 신발을 냄새. 보고서 냄새.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이런 눈빛을 쏘고 있는데요. 들어. 네, 인테리어 기사가 일을 마치고 나와보니까 이 손님의 반려견이 신발 한 짝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같이 온 동료들이 신발을 빼앗으려고 당근을 들이밀어 보는데 당연히 맞바꾸고 싶지 않겠죠. 고기 정도는 던져줘야죠. 네, 과연 신발을 되찾았는지 이 뒷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당근과 물물 교환하려고 했던 걸 보면 아마 맨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escape you in the game, but one clever idea changes everything.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Sid is. 매일 마시던 정수, 냉수, 온수에 이젠 알칼리 이온수까지. 가족의 라이프에 맞춰 우리 가족의 물에 세라젬 밸런스를 더하다. 세라젬 밸런스.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